네, 조계사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한상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난 나오겠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관련된 얘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정한 기자, 네. 한상균 죄송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얘기인데 최후 통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청장이 직접 열고요. 시점을 내일 오후 4시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한 위원장이 내일 오후 4시까지 조계사에서 나와서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과연 백성웅 변호사 출석할까요? 일단 지금 뭐 강신명 경찰청장이 밝힌 것처럼 네.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4시가 지나면 강제로 진입을 해서라도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상균 위원장은 저 전에 절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계사에서도 강제로 떠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제 발전노조 관련해서 조계사에서 한번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조계사에 네. 경찰이 투입됐을 때죠.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뭐 경찰 병력을 들어와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에서 저는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종교계하고 경찰 공권력과의 또 이 마찰, 네. 이걸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조계사 측에서 네. 조금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지금 어쨌건 한상균 위원장에 관련돼서는 여론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또 조계사 내부까지 지금 신도회와 화정이까지 갈등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사 내부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네. 진입 요청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찰과 조계사가 대립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요. 자, 오늘 오후에 역시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토록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협조를 오늘 당부드립니다. 대웅전에 가서 삼배를 하고 저와 같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조계사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한 위원장을 마냥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보니까 초하루 법회라고 해서 5천여 명의 신도가 모이는 종교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2일에도 큰 불상에 어떤 금강경을 넣는 큰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계사 입장에서도 마냥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위원장에게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했고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조계사를 방문해서 공권력 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조계사에서는요, 한상균 위원장 나오라는 것 때문에 그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지금 무질서해지고 아수라장으로 다가서고 있는 조계사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수단체가 순찰하는 입사하는 거 계세요? 한상균! 한샘보사 같은 소리 하지 마! 한상균! 뭐 하는 거야? 너 약속했잖아! 나봐 이거! 전에서는 기도 안 됩니다. 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뭔 소리야! 나가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신도분들이시죠? 나도 신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압박기관이야? 정교야 정교. 왜 창문 열어놓고 내일 살들어? 평화시 당연한 거야. 나만 이런 진천범이야. 약속을 지켜. 대원장이야. 경찰청장이야. 내려와. 전에서 나가시라고요. 내려와. 네, 저런 상황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네요. 자, 일단 이런 상황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은 해놨는데 일단 내일 4시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 했습니다. 조계사 쪽에서도 언제까지만 보호하겠다는 시한을 좀 설정해 놓은 게 있죠. 예. 조계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네. 내일 오후 5시까지 네. 그때까지 만약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더 이상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계사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과거로 따지면은 소도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과거에 범죄인이 오더라도 소도에서는 사만시대 거기에서 잠시 동안 이렇게 네. 보호를 해줬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소도에서도 도둑들이 많아서 그때는 당시에 네. 소도에 많이 도둑들이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민주노총은 네. 다른 곳과는 달리 그냥 일반 무슨 소도둑이나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이 땅의 민중들, 약자들, 사회들,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약속한 것이 진짜 중요하다. 아까 저기에 보수단체의 어떤 회원이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남자, 여자를 따지기 전에 네. 자기가 한 약속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12월 5일 날 있었던 제2차 민중총궐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나가겠다 해서 6일까지로 정했던 거 아닙니까? 5일 다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불교 신도들도 그래도 적어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여기에서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기한이 넘어가서 이제 와서는 노동악법이 정치권에서 계약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때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을 바꾸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한상균 위원장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매듭 풀어야 할 한상균 위원장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내내 신도들, 특히 그 고령의 여성 신도들이 한상균 위원장을 잡겠다고 방으로까지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 잠기는 좀 열러 가자고요. 그 도라이브 하나만 있어도 저기 그 건축하는 분들은 잘도 열던데 그냥 이 도 하나거든요. 그 나머지는 잘라버리면 되겠더라고 출입구는요. 네? 안 돼요? 왜 이렇게 걸어놔놓고 위에도 걸어놓고 이쪽도 걸어놓고 다 걸어놨더라니까. 아니 나는 스님들은 여기 아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저거 쫓아내. 맞아. 이러다 보니까 이 조계사가 물이 흐려지는 거야. 불자의 심정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도 녹아있고 어느 정도의 네. 분노도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경내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층에 올라가서 진입까지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시설이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갈등의 장소로 변모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 이런 장면을 다 이제 문틈을 통해 내려다 봤을 것 같은데요. 조기사에 머물고 있던 한상균 위원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못 봐. 그 한상균 위원장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았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방에서 아니, 박근혜 퇴진하면 나간다. 존댓말도 아니고 나간다 네, 그냥 나간다. 네, 제가 좀 착오를 했네요. 직접 한상균 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 들었다는 신도의 말이 있었던 거군요. 네. 자, 어쨌건 나가라, 물러나라 이런 시위 상황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앞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조계사에 와서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법 폭력 시 한상균을 내쫓아라. 도법 스님의 하정위원회도 이젠 필요 없다. 한상균 이젠 나와라. 경찰은 지금 즉시 조계사로 들어가서 범죄자 한상균을 직접 체포하라! 한진에서 조계사를 떠나라. 한상균은 영장이 발부된 범법자다. 이런 범법자가 은거에 있는 조계사가 아닌 거로 즉시 퇴출하라. 사실 네. 경찰이 지금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 사실 법원에서 이미 구속영장, 체포영장 2개가 다 발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이 23일째인데요. 지금 현재 결국은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안에서 불교 신도들 안에도 사실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계사 입장에서는 불교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상균 위원장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더 이상 확대 심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한상균 위원장이 빨리 적어도 경찰이 23일간 기다려줬으면 내일은 출두를 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그리고 민주 이런 여러 가지 평화 이런 우리의 가치들을 지키는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을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고 싶었고 도움을 주려 했던 분이 이제
그 화쟁위원회의 도법 스님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는데요. 역시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대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절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계사도 이제 인내심이 거의 바닥에 드러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도법스님 얘기는 네. 말 그대로 하면은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달라. 그럼 뭐 아무렇게나 이쪽 저쪽 얘기를 안 한 건데 그 안에는 사실은 도법스님은 그동안에 민주노총의 여러 집회에도 참여해왔고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신 스님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한상균 위원장한테 이제는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달라, 나가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조계사에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도법스님과 한상균이 자진 출두할 수도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자 노동법을 연내에 개정한 것 반대하겠다.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자 일단 내일 오후 5시까지만 화쟁이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조수진 차장,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말 자체가 참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조목조목 비판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법 연내 개정 반대가 야당의 공식 당론으로 정해지면 왜 야당이 이런 것을 공식 당론으로 정해야 되죠? 공식 당론으로 정한다면 저를 비롯한 정치부 기자들이 조목조목 비판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법이 늦어질수록 우리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식 당론을 야당이 채택하면 이것과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를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12월 6일 내는 나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화쟁위원회가 화쟁위라는 그 본분 자체를 깊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쟁이라는 것은 분란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그렇게 위원회지 범법이나 불법을 막으라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네. 자, 일단 화쟁위에서도 내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거나 방패막이가 되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요, 지금 조수진 차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노동 5법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올해 안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했다면은 사실은 올해 안에 정말로 처리하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기간제법, 노동자 파견법 이런 것들의 조항, 자기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쓴 글을 보면 이분은 현실 감각을 좀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신도의 고위급 인사들한테 수모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찰에서 조계사에서 고립되고 있고 유폐되고 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 백성훈 변호사, 이 말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그냥 치행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한상균 위원장 때문에 조계사가 저렇게 지금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저런에 조계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생기는 이 모든 분란 때문에 생긴 것들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그 정권의 하수인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대응이죠. 자, 자정을 간 넘긴 지금 시간을 보니까 자정 12시 39분에 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일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컵라면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컵라면을 먹었나 봐요. 친숙한 MSG가 들어있는 라면 국물 냄새가 날아왔다. 이런 얘기네요. 동지들 목소리도 컵라면 냄새처럼 지척이다. 그러나 난 유폐된 신세다. 유폐된 신세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가야 될 걸 나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표현도 좀 그렇고 네. 컵라면 고문을 당했다고 이제 하는데 저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쓴 건지 아니면 본심을 다해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단식한다고 하잖아요. 단식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식사하세요. 그래서 그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조계사가 한상균 위원장을 23일이나 숨겨주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또 신도와 그리고 스님들 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주도했던 혐의로 3년형을 살았었죠. 한상규 네. 위원장. 그 사건을 이후로 본인의 이름을 좀 노동계에서 알려왔는데요. 당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당시 지시했다고 하고 형을 좀 덜 살아라. 그래서 네. 그를 많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칭찬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한 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회피를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급기야는 이제 종교계까지 돌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와는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상균 위원장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상당히 먹는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도 관심이 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시시각각 자신의 운명을 좀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계사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조계사 생각을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보호해줄 만큼 보호해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는 나가서 이걸 풀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제2차 민중 총궐기가 과연 폭력 지피로 변질되느냐 아니면 평화적인 지피로 잘 마무리되느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조계사에 있는 불교에 있는 화쟁위원회의 알선으로 중재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약속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불교계의 전체 대다수 의견이죠. 일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퇴거 시점을 정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 자비로 품어준 사람인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지금처럼 108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그는 조계사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글을 또 올릴까요? 많은 분들이 또 불교계 내가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역시 통합보다는 분열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